승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기장입니다. 오늘 우리 항공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행은 키프로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영국 미들랜드 항공 에어버스 312편 정기 항공편이었습니다. 사건은 2003년 5월 26일에 일어났습니다. 213명의 승객과 8명의 승무원은 비행기가 우박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맨체스터에 접근하고 있을 때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씨가 매우 험악해져서 거대한 우박과 얼음덩어리가 공중에 떠다녔어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은 좌석에서 튕겨져 나갔어요. 비행기가 낙하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내에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나중에 승객들의 기억에 따르면 모든 승객이 몇 초 동안 좌석에서 벗어나 천장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20년 비행 경력의 기장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었지만 비행기와 승객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30분이 지연된 끝에 맨체스터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탑승객 모두는 정말 기뻐하며 승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두 큰 부상 없이 살아남았어요. 공항 서비스는 착륙 후 비행기를 검사했어요. 우박으로 인해 에어버스의 기수와 앞유리가 많이 손상되었지만 모든 내부 시스템은 완벽하게 멀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몇 년 후인 2022년 10월 라탐 항공 파라과이 항공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아순시온으로 승객 48명을 태우고 가던 중 심한 우박이 비행기를 덮쳤어요. 승객들은 기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고 기내는 마치 공포영화 세트장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고 밖에서는 번개가 번쩍였어요.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비행기는 브라질에 성공적으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영국 에어버스 비행기처럼 심한 우박으로 인해 비행기 기수에 큰 구멍이 생기고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우박은 분명히 비행기에 매우 위험해요. 앞유리가 깨지면 조종사는 비와 초강풍에 맞서야 해요. 우박은 날개와 꼬리의 앞쪽 가장자리를 찌그러뜨리기 때문에 양력을 감소시키고 비행기의 공기역학적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공중에 머물기 위해 평소보다 더 빠르게 비행해야 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우박으로 인해 엔진에 불이 붙거나 비행기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여 비행 안전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비행기가 싫어하는 또 다른 자연현상은 뇌우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착륙은 비행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뇌우가 발생하면 훨씬 더 위험해져요. 뇌우로 인한 마이크로버스트는 조종사가 비행기를 제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 폭풍을 만난다고 해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최신 비행기는 악천 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조종사는 폭풍우 위 안전한 고도까지 올라가거나 폭풍우를 피해 비행할 수도 있어요. 뇌우에 직접 착륙할지 여부는 뇌우의 강도에 따라 달라져요. 순간 돌풍을 동반한 강한 폭풍의 경우 강한 하강 기류로 인해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지면에 부딪힐 수 있어요. 매우 시끄럽고 까다롭고 조종사에게 최악의 악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난폭한 승객이 아니라 화산을 말하는 거예요. 1982년 6월 24일 영국 항공 9편은 런던 히드로에서 오클랜드로 향하던 중 뭄바이, 첸나이, 쿠알라룸푸르, 퍼스, 멜버른 5곳을 경유하는 중이었어요. 이 비행을 수행한 보잉 747기는 쿠알라룸푸르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 무렵 대부분의 승객은 장거리 여행으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쿠알라룸푸르에서 탑승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쳤어요. 비행 조건은 완벽했고 모든 것이 5시간 동안의 순조로운 비행을 약속했죠.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자 승무원들은 바닥에 있는 통풍구에서 이상한 연기가 올라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은 앞 유리창에서 매우 강렬한 세인트 엘모의 불현상을 발견했죠. 일반적으로 세인트 엘모의 불현상은 금속 표면에서 발생하는 무해한 정전기 방전으로 비행기는 물론 선박에서도 흔히 발생해요. 하지만 기상 레이더에는 뇌운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착륙 조명을 켜자 비행기를 둘러싼 이상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어쨌든 비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지만 연기가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유황 냄새가 났어요. 일부 창가 좌석 승객들은 엔진이 밝은 파란색으로 변하고 펜날개를 통해 불빛이 비치는 걸 발견했습니다. 기내 온도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몇 분 안에 엔진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활공하기 시작했어요. 조종사들은 자바 해안선의 높은 산을 넘어서 착륙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도양에 착륙하기로 결정했어요. 기장은 승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렸습니다. 승객들은 절망적인 소식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다에 착륙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엔진이 차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조종사들은 정상 비행 고도로 돌아왔지만 엔진 중 하나가 다시 고장났고 승무원들은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조종사들은 앞유리가 마치 모래폭풍을 맞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착륙 장비가 고장나서 수동으로 항공기를 착륙시켜야 했어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탑승자 모두 무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갈루궁산 분화 후 남은 화산재 구름 속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화산재는 건조했기 때문에 어떤 기상 레이더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 화산재 구름은 엔진을 막고 앞유리를 긁어댔어요. 화산재가 연소실로 들어갔고 녹아서 연소실 내부에 달라붙어 엔진이 멈췄죠. 비행기가 화산재 구름을 벗어나자 엔진은 식었고 녹은 화산재는 단단해져 떨어져 나갔으며 조종사는 엔진을 재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산재 구름이 항공기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줘요. 일반 구름과 구분하기 어려운 화산재 구름은 시야를 감소시키고 비행 제어 장치를 손상시키며 제트 엔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종사는 반드시 화산재 구름을 피해야 해요. 날씨가 너무 추우면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되기도 해요. 추위가 눈보라를 동반하는 경우 관제탑에서 항공기의 지상에 머물러 눈보라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활주로에 얼음이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항공기의 랜딩 기어는 자동차의 바퀴와 달리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스터드를 붙일 수 없어요. 또한 비행기가 성공적으로 이륙하려면 지상에서 일반 도로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내야 해요. 활주로가 얼음으로 미끄러우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착륙도 마찬가지인데 결빙 상태에서는 비행기가 훨씬 덜 통제된 환경에 있고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습니다. 2015년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착륙한 델타항공 항공편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공항의 13번 활주로는 부분적으로 물 위에 뻗어 있어 날씨가 좋을 때도 조종사에게 까다로운 곳이에요. 다행히도 빙판 활주로에서 미끄러진 비행기는 만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탑승자 중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어요. 영하의 날씨로 인해 비행기 자체에 서리와 빙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에 얇은 얼음 껍질만 생겨도 섬세한 디자인이 망가지고 양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항공기 표면에 얼음이 쌓이지 않도록 특수 용액을 뿌려 재빙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제트 연료와 이를 펌핑하는 장비도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연료는 영하 40도에서 동결되지만 이는 이륙 전 지상에서만 해당돼요. 순항고도에서는 온도가 영하 57도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액체는 비행기 내부에서 꾸준히 연소되기 때문에 훨씬 더 따뜻해요. 하지만 지상에서는 연료가 얼음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비행기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죠.